강의를 하면서 ABO 분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저희 대학교 대학원생들보다 이해도가 좀 더 높으신 것 같아요. 거의 진짜로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 마일랩 프로그램을 이제 일본에 출시를 하거든요. 내년 초에 일본 출시가 확정이 됐고, 그러고 나면은 일본 출시 이후에 저희는 이제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쭉쭉쭉쭉 다 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글로벌 아메이의 이 플랫폼 비즈니스, 나아가는 아메이가 꿈꾸고 있는 정말 큰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봉장이시거든요. 정말로 선봉장이세요. 아메이 글로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 마일랩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까지 초초초 대박이 터질지 글로벌 아메이도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 많은 국가들이 무척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런 지금 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쪽의 탑 ABO 분들은 한국 ABO 분들 통해 가지고 이미 구매해서 체험해 보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나?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빌 게이츠라든지 빌 마리스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엄청 포커스를 했죠. 세계를 바꾸는 3대 기술, 5대 기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제가 예전에 나온 논문들 몇 가지만 처음에 인트로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빌 게이츠가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은, 빌 게이츠가 말라리아 종식을 하기 위해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르완다 이런 나라들에 가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고통받고 있는 말라리아로부터 그거를 상당히 많이 종식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그 예산안에 포함된 게 뭐냐, 그 나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너무 아프고 잘 못 먹다 보니까 콰시오카라고 해가지고 배부른병 아시죠? 아이들이 단백질 섭취가 안 돼가지고, 단백질 섭취가 안 되고 영양분 섭취가 안 돼서 콰시오카라고 해서 배부른병이 걸린다든지, 아이들이 딱 보면은 정말로 이제 보면은 한 3, 4살 돼 보이는데 실제 나이는 9살, 10살 이런 아이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솔직히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쉬운 거죠. 유엔과 함께 엄청난, 그 스스로에게는 큰 돈도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영양분을 주는데 빌 게이츠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1년, 2년이 지났는데 애들이 이 콰시오카 배부른병이나 아이들 성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 당시 빌 게이츠가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서브라마니안이라는 교수가, 서브라마니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이처라고 쳐보시면 논문이 나올 거예요. 서브라마니안이라는 교수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어떤 연구를 했냐, 아니 얘네들을 이렇게 먹이는데 애들이 왜 정상이 되지 않느냐 라는 연구를 하고, 그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이 아이들이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그러니까 실제 태어난 해부터 따지는 크로놀로지컬한 에이지로는 9살이지만 이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3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못 먹고 너무 아팠었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나이가 3세이고, 그래서 결국엔 이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성장을 시키고 났더니 아이들이 콰시오카가 사라지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빌 게이츠나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왜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 다 아시죠? 중고등학교 때 저희 매번 배우던 게 뭐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침에 있는 나이조자인과 위산이나 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로 인해서 음식물이 다 분해가 되고,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쭉 흡수를 하고,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물은 밑으로 내려가서 대장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 이 상식이 완전히 깨졌어요. 이 상식이 완전히 깨진 게 10년, 15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도 알게 된 거죠. 아무리 애들한테 뭐를 먹여봐야 그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먹은 음식을 적절히 분해해서 혈액으로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연구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연구들이 뭐냐, 2, 3년 전에 셀지에 나온 논문인데, 오렌지를 먹으면은 오렌지 껍데기에 있는 그 하얀 부분 있죠, 그거를 특정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장에 특정한 미생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미생물이 그 오렌지의 하얀 껍데기를 분해해서 세로토닌 유사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라든지,
그리고 뭐 제가 여러 번 강의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죠. 갱년기가 안 걸리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간혹 보면은 여성분이, 그래서 일본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 갱년기가 걸리지 않는 여성들과 정말 이른 나이에 폐경과 갱년기가 오는 여성들을 다 모집을 해다가 혈액을 뽑아서 비교를 해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갱년기가 걸리지 않는 여성분들 혈액에는 에콜이라고, S에콜이라고 하는 그 설탕 대체 물질, 그 에콜이 아니에요. S에콜이라고 하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유독 많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쥐한테 넣어봤더니 쥐가 실제로 갱년기가 오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라고 봤더니 이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너무 유사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이게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성조숙이 온다든지 이런 이슈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갱년기가 오지 않고 유방암도 걸리지 않고 디멘시아, 그 건망증도 오지 않고 우울증도 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이게 놀랍게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장에 있는 특정 사람들이 장에 있는 미생물이 그거를 만들어요. 그 미생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거 없어요. 콩만 드시면 돼요. 콩단백질, 이소플라본 아시죠? 그래서 이소플라본을 먹으면 갱년기에 효과가 있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만 효과가 있지 어떤 사람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왜냐? 이소플라본만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소플라본을 S에콜이라는 물질로 바꿔주는 미생물을 가진 사람만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년, 이제 곧 논문 나가요. 글로벌 아메이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저희가 한국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요. 벌써 4, 5년 지났어요. 코로나 때인데 정말 어렵게 여성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여성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했더니 한국인 여성분들은 딱 34% 정도가 이 에코를 만드는 미생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그래서 이 임상 연구를 하면서 30명으로 시작했는데 딱 10명밖에 안 먹어요. 그 10분의 그 여성분들의 변을 저희가 매일 찾아가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받아왔어요. 이 똥이 진짜 금보다 비싸요. 진짜 황금똥이에요. 왜냐? 이분들의 똥 안에 전 세계 갱년기를 파헤칠 비밀이 그 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똥에 도대체 무슨 미생물이 있길래 라고 해서 그 변을 2주에 한 번씩 계속 받아다가 분석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10명 중에 딱 한 명이 갑자기 S에콜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를 하고 트래킹을 했더니 이분이 몰랐는데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약을 받아 먹었는데 그 안에 자기도 몰랐는데 항생제 아모시실린이 일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드시고 나서 다시는 S에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분은 엄청난 손해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금 너무 많아요, 이런 연구들이. 여러분 치매의 핵심이라고 하는 유로리틴 A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그 로장공대, 스위스 로장공대의 요하녹스라는 교수님이 개발을 했는데 처음 찾아냈어요. 사람의 소변에서 처음 찾았어요. 그래서 유로리틴이에요. 소변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유로리틴 A라는 물질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 물질을 정제해가지고 쥐한테 넣어주면 치매도 안 걸리고 알츠하이머도 안 걸리고 근육이 막 붙기 시작하고 정말 놀라운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먹는 과일 안에 들어있는 과일 껍데기 주변에 많이 들어있는 엘라직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거를 특정 여기 계신 분들의 딱 40% 정도 되는 분들만이 그 미생물을 들고 있어요. 그 미생물이 있으면은 과일 먹으면 그게 유로리틴 A를 만들면서 치매가 걸리지 않고 알츠하이머도 오지 않고 뇌신경염증도 걸리지 않고 이거를 네슬레가 그 요하녹스 교수님한테 1조에 사갔어요. 1조에 그 요하녹스 교수님한테. 근데 아직도 약으로 못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40%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이미 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내 몸 안에 있는 제약회사라고 불러요. 이 S에콜 있죠, 아까. 그 S에콜은 재작년에 결국은 일본의 오츠카 아세요? 일본의 오츠카가 합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약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시중에서 사먹는 양으로는 갱년기 해소가 거의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중에 34%의 분은
그 약의 농도의 10배, 20배에 달하는 양을 장내미생물이 매일 만들고 계세요. 콩만 드시면 돼요. 콩만. 그러면은 얘네들 그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놀라운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이고 저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네, 그거 넘어갈게요. 그거는 넘어가서 이제 진짜 문제는 얼마나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한 40군데 병원들이랑 연구를 하거든요. 거의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은 거의 다 연구 같이 하고 있고, 그 안에 뭐 아이들 뭐 자폐라든지 우울 연구하시는 유명한 교수님들이라든지 대장암 연구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희가 라스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셨죠? 라스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 신드롬이라고. 한국말은 더 어려워요. 저희전방 절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으시면 안 돼요. 대장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50에서 70%가 이 병에 걸리세요. 이게 뭐냐? 배변 조절이 안 돼요. 하루에 화장실을 20번을 가세요. 변을 보러.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그분들은 항문이 다 헐어가지고 하루에 20번 변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의사는 퇴원을 하래. 완치라고, 암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는데 그분 스스로는 퇴원을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암만 없다 뿐이지 일상 자체가 안 돼요. 그분들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이 치료제 개발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데, 울산 사시는 분인데 서울대병원까지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와서 이제 검진받고 치료를 하는데 병원 오기 3일 전부터 굶으신대요. 왜냐하면 이게 급박변이라서 소식이 오면은 바로 나와버리니까 변이. 그러니까 기저귀를 차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변이 나왔는지도 변실금, 변이 막 새어 나오고.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운전을 못 한대요. 지하철만 타야 돼. 변이가 오면 바로 화장실 뛰어가야 돼서 지하철.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면 이게 무슨 삶이에요? 사실은 이게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여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로 운동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친구들 만나고 내 친구들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재밌게 살다가 그러고 돌아가시는 게 진짜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제는 그냥 그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 라스라는 질병 안고 그 뒤로 40년을 더 살아봐야.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그냥 가가지고 이거 다시 잘라내고 이거 백 채워달라 차라리. 그래서 백으로 변을 받아서 내가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백을 가는 게 낫지, 이거는 삶이 아니다, 이렇게 가시는 수준들이 많아요.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바이오 인더스트리와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는 이 나라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의 종착지까지 왔는데 왜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아프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내가 이 아메이의 더블 X를 먹으면서 저희 가족분들 몇 분도 정말 약간 이거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기력이 빠지다가 이명 오고 귀가 좀 먹먹해지다가 맨셀 스펙, 여성분들도 그렇게 많이, 제 장모님도 정말 좋아하세요. 맨셀 스펙이나 이런 거 1주만 딱 챙겨 먹으면 싹 몸이 나아지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경험하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거의 종착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의 가장 큰 언맷 니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모든 회사들이 들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우리 회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가장 코어에 있는 테크놀로지와 기술이 뭐냐?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예요. 그게 아까 빌 게이츠가 얘기한 애들한테 영양제를 아무리 때려 먹여도 애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그거를 받아서 혈액까지 넣어줄 적정한 미생물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한테 전 재산을 들이부어서 먹여봐야 얘네들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거를 빌 게이츠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다가오는 헬스케어의 끝판왕이다. 왜냐? 앞으로 남은 헬스케어는 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약이 없나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기능성 식품 뭐 적절한 게 없나요? 다 있어요. 먹어도 안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해소를 해야지만이 그게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019년에 나온 네이처에 나온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논문이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아메이 글로벌과 함께 올 게 왔구나 느꼈어요. 야, 이제 진짜 출시해야겠다. 저희가 2015년, 16년도부터 가지고 있던 컨셉을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2019년, 20년에 돼서 이제 느끼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똑같이 먹고 살아요. 뭐 음식, 프로틴, 단백질, 탄수화물,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이거 프로바이오틱 먹었는데 나 모르겠어. 나 이거 더블엑스 먹었는데 모르겠어. 이러는 비반응군과 누구는 야 이거 먹었더니 너무 좋아라고 하는 반응군으로 나뉜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이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새로운 개념의 건강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반응군을 저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반응만 하면은 몸이 아파도 먹으면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 SSRI라고 하는 우울증 치료제, 그 우울증 치료제도 지금 비반응군이 30%가 넘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아니 이 사람은 왜 병원 안 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알고 보면 아마 그분 가시는 걸 거예요. 가셔서 약을 드셔도 비반응군이 30%가 넘어요. 약들이. 여러분 면역항암제, 아까 그 세계를 바꾸는 기술 면역항암제, non-responder 비반응자가 30에서 40% 정도 돼요. 아무리 수천만 원을 써서 항암제를 써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비반응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누구는 먹으면 근육이 쭉쭉 붙어요. 단백질 먹으면 누구는 그냥 근육이 쭉쭉 붙는데 누구는 살 빠지면서 근육이 붙는데 누구는 아무리 먹어봐야 장에 가스만 차고 방구만 엄청 나오고 이거 흡수되는지도 모르겠고 속만 불편하다가 그냥 끝나. 이게 반응자와 비반응자로 다 나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시가 뭐냐? 동양의학에서 지난 100년 동안 언제나 이야기해오던 인삼. 인삼은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의 논문으로서 그 비밀이 풀렸어요. 반응자는 인삼 안에 있는 면역을 증강시키는 물질은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특정 화학 구조가 있는데 이 진세노사이드가 분자량이 커가지고 물질이 너무 큰 바람에 우리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까지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들어가는 더 작은 구조로 쪼개주는 미생물이 장에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받아요. 근데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받지 않아요. 이게 최근에서야 논문에서 밝혀졌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더블엑스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성분들이 다 이렇게 작동을 해요. 저희가 최근에 131명의 임상 연구를 했어요. 아메이 글로벌도 지금까지 계속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이 더블엑스는 정말 저희 주변의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처음에 이거 마이랩 개발하면서 주변 교수님들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야, 아메이가 너무 독해요. 아니 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저희가 뭐 종근당이나 CJ나 많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봤는데 한 1년이면 그냥 대충 개발해서 뚝딱 해서 제품 나오는데 아메이는 제품 개발을 하나 하는데 5년, 6년을 쓰는 거예요. 진짜 저희 회사 죽는 줄 알았어요. 아메이랑 이거 개발하는 거. 그런데 막판에 가서도 또 엄청난 규모의 임상시험을 또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해야지만 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야 진짜 아메이 이런 회사인지 몰랐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야 너는 약과야. 그거 더블엑스 같이 연구하던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치를 떨어. 이러면서 야 그렇게 할 거면 약을 개발하지 더블엑스 그거 하나 가지고 임상을 거의 뭐 한국에서만 6, 7번을 했대요. 임상시험. 그러니까 이 더블엑스는 정말 건강기능성 식품 파이토 뉴트리언트의 정수 중에 정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더블엑스가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메이 글로벌이 가지고 있던 되게 큰 문제였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131명의 임상 연구를 해보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곧 논문 나와요. 논문 나오면 저희 교육 자료로 넣을 건데 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문제지 더블엑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더블엑스의 활용률이 70%가 넘어가요. 먹으면 혈액으로 쭉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블엑스를 먹고 채 30%밖에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거를 마이크로바이옴이 장내 미생물이 그 더블엑스를 받아서 분해해서 흡수시켜줄 수 있는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은 더블엑스를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걸 이번에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마이랩이랑 같이 붙였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거를 이번에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특히 이 마이랩과 같이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이 마이랩 제품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더블엑스, 여러분 드신 단백질, 파이토프로틴, 오메가3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장에 좋은 미생물들이 많아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걸 먹어도 훨씬 더 반응률이 높고 효과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아무리 갖다 먹여도 결국은 그거 먹어봐야 그 아까운 약 다 변기통이 먹는 거예요. 그냥 다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흡수가 되지 않고. 이런 비밀이 원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 모든 게 우리 유전자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먹은 거는 내 유전자 안에 코드가 다 있어서 내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효소로 내가 뭘 먹든지 간에 내가 분해해서 내가 다 흡수하는 거야. 소장에서 싹 흡수하는 거야. 그게 다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전자 분석이 끝나고 과학자들이 가장 충격을 먹은 게 사람의 유전자의 크기가 초파리의 1.5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파리는 평생을 살면서 걔네는 치매도 없고요. 대장암도 없고요. 걔네는 진짜 일주일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걔네는 뭐 전혀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인데 걔네랑 인간의 유전자가 1.5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 어디서 오는 거냐 도대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초파리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장내 미생물이에요. 인간은 장 안에 미생물이 2만 종 가까이 있어요. 초파리는 딱 5종도 있어요. 장 안에 미생물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초파리가 뭐 먹고 사는지 아시죠? 초파리는 썩은 과일을 먹고 살아요. 바나나도 약간 썩어 문드러져야지 그때서야 초파리는 그거를 먹기 시작해요. 왜냐? 초파리가 입맛이 특이한 게 아니에요. 초파리도 생과일을 훨씬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근데 초파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생과일을 먹으면은 그 생과일을 분해해서 흡수시켜줄 수 있는 미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는 밖에서 썩혀 놓은 걸 먹어야지만이 흡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초파리는 썩은 걸 먹어야 돼요. 인간은 감사하게도 장에 미생물이 많아서 썩은 걸 먹지 않아도 돼요. 저희는 생거를 날거를 먹어도 장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초파리와 저희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빵이었어요. 결국 유전자는 그냥 인간개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고 나서 과학자는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는 이렇게 건강하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느냐. 두 번째 들어갔던 연구가 엑스포좀이라는 연구. 이게 뭐냐? 인바이러먼털 익스포저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뭐 저희가 먹고 사는 거, 주변에 있는 화학물질, 대기오염, 미세 플라스틱, 저희가 마시는 물, 공기.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둘이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한 명은 앰모스피어 있고 이스프링 있고 더블엑스 매일 먹고 잘 살아. 한 명은 더러운 물 마시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이러면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게 엑스포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저희보다 먼저 투자했던 데가 스탠포드예요. 2014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다 1,0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했던 연구가 그 유명한 쌍둥이 연구. 이거를 통해서 엑스포좀 연구를 하다가 아메이가 다른 곳들보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됐던 이유가 이 스탠포드 연구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 스탠포드랑 1,000만 불짜리 연구를 하면서 쌍둥이를 두고 연구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똑같고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 앰모스피어, 이스프링 다 하고 더블엑스 같이 먹어도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건강하다는 걸 찾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아메이가 알게 된 게 뭐냐? 마이크로바이옴이었어요. 아, 이게 아무리 다 똑같고 똑같이 먹고 살아도 결국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준 더블엑스가 누구는 혈액까지 갔고 누구는 못 갔구나. 내가 준 밀크시슬이 누구는 혈액까지 가서 간이 나왔고 누구는 다 똥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구나. 누구는 인삼을 먹고 효과가 있었고 누구는 없었고 누구는 콩단백질 먹었더니 갱년기가 안 걸리고 누구는 그대로 걸리고 이 모든 현상의 차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안에 있다는 걸 아메이가 다른 데보다 가장 먼저 알게 돼요. 그래서 2015년에 이것도 되게 놀라운 스토리인데 원래 그 당시에 저는 대학교 교수였고 저희는 회사가 아직 없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같이 연구하던 데가 종근당, 일동, CJ 이런 데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CJ의 그 바이오 유산균 시리즈를 저희가 다 만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균의 국내 한국 최초로 미국 FDA 승인받은 과정을 저희가 다 도와줬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시던 분이 이직을 하신 거예요. 이직을 하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되 제가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했는데 저희 회사, 제 글로벌 회사인데 저희 회사 본사에 있는 분들이 교수님이 저희한테 맨날 얘기하던 그 기술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부터도 저희는 종근당, 일동, CJ한테 이 마이크로바이옴, 얘네가 무엇을 하고 얘네를 왜 조절을 해야 되고 이거를 엄청 얘기를 해도 다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뭔 소리예요? 그런 거 누가 해요? 이거 뭐 똥을 받아서 뭐 분석을 해서 뭘 몇 개 중에 그런 거 진짜 교수님 그냥 교수님 하셔야겠다. 이거 사업 진짜 개념이 없으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락토핀 로고송이나 만들어 부르고 뭐 진짜 뭐 이런 거 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던데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직한 곳이 아메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본사에서 한국을 날라왔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 세미나를 딱 했더니 그분들이 이거를 찾고 있었다라는 걸 서로 그때 딱 스파크가 튀어서 2015년도부터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저희는 시작을 했어요. 이미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근데 다른 회사들 이제서야 막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못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끝난 것 같아요. 게임이 거의 뭐 아메이가 10년 전에 시작해서 거의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질병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는 과학계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지원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무균동물실 하는 데만 50억 정부에서 지원받았고, 최근에 지금 서울대병원이랑 아산병원이랑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 개발하는데 또 50억 지원받아서 지금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워요. 저희가 이 50억 지원받아서 3년 차인데 지금 3년 차까지 오면서 딱 21명의 사람을 찾았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 이 21분이 여성분인데 다 이분들은 그 옛날 인간극장 나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인간극장 보면 가끔 100세 먹은 할머니인데 이거 호미 들고 막 이렇게 요 정도 해서 밥 매러 가시는데 인터뷰 하다 보면 막 저녁 먹는데 상에 소주 2병 올라와 있고 하루 종일 담배 피시고 막 이러는데 100세 막 이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분들을 슈퍼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 컨트롤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예전까지는 이런 분들이 유전자가 엄청나게 특별할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유전자 모티브를 따서 그거를 이식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꽝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유전자에 하나도 특이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의 장에 특별한 미생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할머니를 21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갱년기 여성분들처럼 이 할머니들 똥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의 똥을 받아서 이 할머니의 똥을 저희가 무균쥐한테 이식을 해줘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쥐를 스모킹 챔버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 쥐는 그 할머니의 아바타예요. 할머니의 똥을 이식받아서 할머니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들고 있는 쥐가 스모킹 챔버에 들어가면은 며칠을 들어가 있어도 폐가 애기 폐 같아요. 깨끗해요. 근데 정말 젊은 나이에 폐쇄성 폐질환이 걸린 사람의 똥을 쥐한테 이식하고 스모킹 챔버 두면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폐 섬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희가 봤더니 할머니 똥 안에 있는 미생물이 특정 물질을 만든, 이거는 이제 저희 특허 나가고 신약으로 개발 중이라 말씀을 못 드려요. 특정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이 폐를 보호를 해요. 그래서 폐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대병원이랑 아산병원 교수님들도 이 연구를 하면서 이 COPD가 그 원인을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폐쇄성 폐질환이 왜 오는지, 폐 섬유화가 왜 걸리는지 아직도 몰라요. 왜냐? 다들 담배 펴서 걸린다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담배를 안 피는 여성분들에게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때는 그 간접 흡연 때문이라고 했는데 간접 흡연이 전혀 없던 여성분들한테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때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고등어를 많이 구워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인을 몰라요, 이 병은. 근데 저희가 이번에 과기부에서 50억을 받아서 알게 된 거는 특정 미생물이에요. 특정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미생물이 없으면 폐가 보호가 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공기 중 오염 물질로도 폐섬유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놀랍습니다. 저희가 우울증 치료제도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 신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우울증 치료제도 정말 놀라운 게 쥐들한테 미안하지만 우울증이 걸린 사람의 똥을 변을 쥐한테 이식을 해주고 건강한 사람의 변을 쥐한테 이식한 다음에 이 두 마리를 저희가 그 포레스트 스위밍이라고 좀 미안한데 이렇게 깊은 수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발판을 조금 아래에다 숨겨놔요. 그리고 쥐들을 그 안에 빠뜨려요.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1시간이 걸려도 수영을 해서 그 발판을 결국 찾아요. 그래서 그 발판에 올라서서 살아나요. 근데 우울증 환자의 똥을 이식받은 쥐는 5분도 안 돼서 수영을 그만해요. 그냥 빠져요, 스스로. 왜 건져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의 이 뇌의 신경, 정신건강조차도 미생물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가 엄청나게 좌지우지가 돼요. 여러분들 긴장하면은 배 아프죠? 긴장하면 바로 화장실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뇌랑 장이 완전히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조금 잘못 드셔서 배가 아프죠? 그러면은 묘하게 긴장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항생제를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직후에 약간의 우울감이 와요. 항생제를 먹고 나면. 그런 식으로 우리 장이랑 뇌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이미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딱 그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먹었는데 장에 적절한 미생물이 있어서 이것이 흡수 가능한 대사체라고 하는 스몰 몰리큘, 저분자 화합물로 바꿔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그냥 더블엑스랑 밀크시슬이랑 뭐 맨셀스펙, 오메가3 반만 먹어도 평생 건강해요. 왜냐?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까 말씀드린 네슬레도 아직 만들지 못한 유로리틴A라든지 오츠크가 이제야 결국 만든 에코릴, 이런 어마무시한 약들을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미 다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건강의 섭리예요. 이 미생물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원료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 원료를 넣어줘서 안 되는 상황, 그거를 저희가 약으로 해소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스몰 몰리큘, 약간 유식한 말로는 저희가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느냐? 저분자예요. 미생물 없이도 혈액으로 통과할 정도로 분자량이 작은 거를 저희가 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네는 저분자로 만들다 보니까 언제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제약회사가 만들어내는 약들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원료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인간의 엄청난 섭리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과학계가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 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장 안에 미생물이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당 미생물이 30조 정도 들어있어요. 장 안에 30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이 지구 위에 아마존, 한국 다 포함해서 북미 전 세계를 포함해서 이 지구 위에 나무가 3조 그루가 있대요. 3조 그루. 여러분 한 명 안에 미생물이 30조가 살아요. 얘네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얼마나 놀랍냐면 아까 그 에콜 만드는 그 과정 하나 있죠. 미생물의 14개의 세트가 같이 합심을 해야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탕을 딱 먹잖아요. 설탕을 먹으면, 설탕은 죄송해요, 이게 주무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제가 어려운 거 몇 분만 갈게요. 설탕은 탄소가 6개, 카본이라고 하는 C가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탄소가 6개가 붙어 있는데 저희가 설탕을 딱 먹으면은 처음 그 설탕을 만난 애가 나 설탕 되게 좋아하는데, 설탕을 먹고 그거를 쪼개므로써 걔는 배가 불러요. 그 설탕을 탄소 3개, 탄소 3개, 파이루베이트랑 파이루베이트 2개로 딱 쪼개내요, 얘는. 그러면 배가 불러. 그럼 옆에 있던 애는 나 파이루베이트 되게 좋아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파이루베이트가 생겼지? 없었잖아요. 나는 육탄당 글루코즈를 먹었는데 파이루베이트를 먹고 그거를 락테이트로 만들어요. 배불러. 그럼 옆에 있던 락테이트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걔는 또 옆에 있는 애가 또 락테이트를 먹어요. 그럼 얘는 거기에서 탄소 하나를 떨궈내서 CO2,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요. 배불러.
옆에 있던 야 아세테이트가 어디서 나왔지? 아세테이트 2개를 합쳐요. 그래서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탄소 4개짜리를 만들어요. 아 기분 좋다 이러고 옆에 있던 뷰티레이트가 어디서 나왔지? 여기다 감마 아미노 체인을 딱 붙이면서 아 기분 좋아 이러면 그게 바로 감마 아미노 뷰티리게신이라고 하는 가바 아시죠? 가바가 이렇게 나오고 이 정도로 여러분 장 안에 있는 30조의 미생물이 여러분이 더블엑스 하나 드시죠? 말도 안 되는 핑퐁을 치면서 얘네들이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혈액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명 안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정도로 방대한 과학인데 이게 드디어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퍼펙트한 타이밍에 AI 기술이 나오면서 이 비밀이 이제 풀리고 있어요. 저희가 3년 전부터 하버드 의대랑 같이 하버드 의대 AI의 세계적 대가가 계세요. 그분이 그 젠슨 황이 멀티플 CPU 그 엔비디아 있죠. 젠슨 황이 멀티플 CPU를 만들어서 처음 준 데가 오픈 AI. 그리고 두 번째 준 데가 이 교수님이세요. 도시노 교수님 하버드 의대. 그 정도로 바이오 AI의 전 세계 최고 대가신데 그분이랑 저희가 지금 4년째 연구를 했어요. 이 AI 기술로 드디어 이 30조에 달하는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핑퐁을 치길래 누구는 반응자가 되고 누구는 비반응자가 되는지 저희가 이제서야 조금씩 실마리를 찾고 있어요. 이 연구를 아메이랑 10년을 해온 거예요. 저희가 10년을 해왔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이거를 조금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이제는 침만 흘리고 있어요. 침만 진짜 다들. 왜냐하면은 이거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거 진짜 우스갯소리로 한 건데 사람들이 아메이랑 저희 다 손가락질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아메이 코리아 임원분들 만나면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아메이 코리아 마케팅 임원분들이 미쳤냐고 우리가 똥을 받아오라고 막 이러면서 키트를 보여서 똥을 받아? 막 이러면서 이분들이 장난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런 그게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아메이 일본도 아니고 아메이 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메이 코리아 임원분들이 총대를 메고 이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아메이 글로벌의 판도를 바꾸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저희는 유일하게 다른 모든 회사는 풀지 못했던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라고 하는 문제를 최초로 실마리를 풀어내는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메이 안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아메이의 이 사이언스가 앞으로 10년, 20년 바이오 헬스케어의 뉴 노멀, 뉴 스탠다드가 될 거예요. 정말로 어느 회사도 풀지 못하는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거 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인삼 활성 물질 진세노사이드 못 들어가는데 미생물이 쪼개면 들어가고 유로리티네이, 에스에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못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내고 적게 만드는 사람을 리스폰더를 슈퍼 리스폰더 초반응자로 바꿔내기 시작하고 에코를 못 만들던 사람을 에코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세상이 올까요? 다른 회사 제품은 이소플라본 먹으면 복불복이에요. 될지 안 될지 안 되면 그냥 더 먹어 이러는데 아메이는 마이크로바이옴 보고 너 이거 그냥 먹으면 효과 없어. 넌 리스폰더. 너는 비반응자거든.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해서 부스터랑 같이 붙어서 먹으면 너는 효과가 생겨. 어느 회사 제품 먹을까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의약품에 준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에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이 웰네스랩 나오죠. 마이 웰네스랩 내 건강 상태, 내 일상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비반응자가 없는 바이오 헬스케어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메이가 약간 선이 되게 굵어요. 이렇게 잔잔바리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해보면은 약간 잔잔하게 자꾸 마케팅 중심으로 1년, 2년, 3년짜리 이렇게 가는데 아메이는 20, 30년 전에 그 어느 회사도 할 수 없는 의약품 수준의 퀄리티 컨트롤을 가지고 제품을 터뜨렸어요. 그거를 가지고 진짜 20, 30년 동안 그 어느 회사도 쫓아오지 못하는 수준을 만들고 가다가 이제는 기술력이 올라와서
다른 회사들도 좋은 퀄리티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어느 회사도 넘볼 수 없는 반응도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면서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다른 회사들이 이것도 이제 한 20-30년 걸리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메이는 10년 전부터 저희랑 같이 하면서 이미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작동을 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뭐 커큐민 같은 거 뭐 드시죠? 커큐민 드셔봐야 장내 미생물의 얘를 다이하이드로 커큐민, 테트라하이드로 커큐민으로 바꿔내지 않으면은 그냥 그거 변기에 부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여러분 혈액에 하나도 못 들어가요. 장내 미생물이 쪼개주지 않아요. 라즈베라트롤 이런 것도 유명하죠. 라즈베라트롤 같은 것도 여기 있다. 라즈베라트롤 이런 것도 결국은 미생물이 다 쪼개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왜냐하면은 여러분 장은 이 스프링 필터보다도 훨씬 더 쫀쫀한 필터예요. 이 필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허락해주는 거는 우리 미생물들이 다 감시자예요. 미생물들이 구조를 쪼개줘야지만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는 옛날에는 메치니코프가 그냥 유산균 많이 먹으면 좋아요라고 해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유산균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메이는 그 컨셉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다른 회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유산균이니까 먹어요가 됐어요. 근데 아메이만이 최초로 장 안에 미생물의 조화가 중요하고 이 다양성을 높이는 거에다가 핵심 포커스를 두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은 제가 옛날에 쉽게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던 컨셉으로 가면은 저는 그냥 제가 돈가스집 사장인 거예요. 제가 어려서 꿈이 돈가스집 사장이었어요. 제가 돈가스 먹으면서 제가 새벽에 가락시장 가서 고기 사오고 야채 다 사오고 제가 고기 재고 제가 빵가루 묻혀놓고 오전 되면 제가 튀기고 손님한테 제가 서빙하고 제가 배달 가고 제가 돈 받고 다 내가 다 해. 내가 먹은 거는 내가 분해해서 내 혈액으로 넣어주고 내가 하고 다 내가. 이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면은 이제는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여러분이 전부 다 거의 이건희 회장 같은 뭐 이재용 회장 같은 CEO가 되신 거예요. 직원이 30조예요. 장 안에. 이 직원들이 여러분이 박사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변호사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아무리 샐러리 드시고 아무리 케일 드시고 아무리 귤 드시고 아무리 사과 드셔봐야 그거 여러분 미생물 없으면 다 똥으로 그대로 다 나와요. 상추 아무리 드셔봐야 똥으로 그대로 다 나와요. 우리 몸에는 셀룰레이즈 자체가 없어요. 이런 과체류를 감싸고 있는 거를 다 셀룰로즈라고 부르거든요. 인간은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 자체를 만들질 못해요. 여러분 그냥 드시면 다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여러분 장에 있는 미생물이 쪼개서 약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 직원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재용 회장이 이거 우주복 입고 반도체 찍지 않잖아요. 이재용 회장은 직원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직원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좋은 회사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원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다양한 직원이 많아요.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박사도 있어야 되고 생명과학 박사도 있어야 되고 기계공학 박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전부 다 변호사만 30조야. 이러면은 일이 안 되잖아요. 뭐 이게 회사겠어요? 아니잖아요. 다양한 직종의 미생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마이랩에서 나오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지표인 거예요. 두 번째, 이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좋아야 돼요. 이 직원들이 30조가 있는데 아무도 일 안 하고 파업하고 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물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다양성이 되게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안 나와요. 그게 딱 이 파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 인센티브를 위에서 임원진이 다 꿀꺽하고 직원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직원들한테 아무것도 안 내려주는 그러면은 파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 스스로 분해 흡수해가지고 혈액까지 넣을 수 옛날에 저희가 배웠듯이 소장에서 분해 흡수해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음식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분해 흡수를 하지 못하고 미생물이 분해 흡수하는 순간 혈당이 되질 않고 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안 올라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원들한테까지 인센티브를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위주로 드셔야 돼요. 대표적인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파이토프로틴이에요. 여러분 겉모닝으로 하시는 파이토프로틴. 저는 이 파이토프로틴 리스펀더라서 제가 지금 겉모닝 한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거든요. 7, 8개월 됐거든요. 매달 꾸준하게 300에서 500g씩 살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상장 프로세스 가면서 살이 엄청 쪘어요. 제가 거의 지금 7, 8kg 쪘는데 조금씩 다시 빠지고 있어요. 겉모닝 하면서. 겉모닝 아침에 먹는 그 파이토프로틴이 여러분이 유청단백이라든지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분해 흡수가 다 돼요. 근데 아메이의 파이토프로틴 콩단백질은 여러분이 분해 흡수 거의 못해요. 미생물들이 다 분해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파이토프로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장내 미생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또 하나, 여러분이 몽둥이 들고 와서 직원들 패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일이 안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태가 뭐냐? 항생제 먹는 거라든지 콜라 마시는 거라든지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거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안에 방부제가 엄청 많아요. 그 인스턴트 그 식빵 그거 이마트 매대에 2주가 있어도 안 썩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미 곰팡이가 그득해야 되는데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넣었으면 걔네는 2, 3주가 돼도 썩지 않아요. 맥도날드 1년마다 안 썩는다고 해서. 그 방부제가 다 여러분 장으로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여러분 장 안에 있는 미생물도 같이 죽여요. 식품에 있는 미생물도 죽이지만 여기 미생물도 다 죽여요. 그런 것들이 직원들을 하도 후드려 패니까 얘네들이 퍼포먼스가 하나도 안 나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뷰티레이트도 안 나요. 근데 가끔은 다양성이 적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엄청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당백의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장에 엄청난 미생물들이 몇몇 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잘 가꾸시면은 또 다양성도 올라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얼마나 많이 망가진 거냐.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2006년, 7년, 8년도부터 해서 첫 번째 연구가 뭐였느냐. 소아과 의사들이 자마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에다가 논문을 냈는데 자기네들이 처방전을 써냈던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처방전을 다 훑어요. 그래서 2살이 되기 전에 자기네가 항생제를 처방했던 아이들과 처방을 받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 출연해서 그 아이들이 5살이 넘은 이후에 건강검진 기록부를 다 훑어봐요. 그러고 나서 논문으로 낸 내용이 뭐냐?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2살 이전에 항생제를 처방했던 아이들은 아토피, 천식, 비만 발병률이 월등히 높다. 5세가 넘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런 항생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게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얼마나 부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헬기 타고 여기 아마존에 들어가요. 이게 위성 사진인데 여기 이런 사람, 그 우가우가 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저기는 냉장고도 없고 항생제 뭐 약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똥을 들고 나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미국 사람 장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 이게 아마존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약 공장이 제대로 돌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평균의 오류라고 하죠. 우리가 훨씬 오래 사는 것 같죠. 이런 데는 안타깝게도 0세나 1세 때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렇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면 훨씬 더 현대인보다 건강해요. 이 사람들은. 그럴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논문들을 많이 내요. 우리가 옛날에 겪던 류마틱 피버, 뭐 간염, 결핵 이런 병들은 이제는 거의 다 완치,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는 병이 된다. 근데 얘네들을 없애느라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항생제라든지 장내 미생물을 다 소실시키고 났더니 우리가 예전에 모르던 자가면역기 질환,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일형당뇨, 천식 이런 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아이들 자폐도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장내미생물 이식술이에요. 임상 이상이 갔는데 자폐가 걸린 아이들에게 정상인 아이들의 변을 이식을 했더니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폐 같은 거라든지 우울증, 공황증 이 모든 것들이 장내미생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내미생물을 우리가 어떻게 가꿔낼 거냐가 가장 핵심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아메이가 5년, 6년이 걸려서 개발을 한 마이랩이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다이렉트 세일즈 컴퍼니라든지 CJ라든지 CJ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이 아메이의 마이랩을 따라서 출시를 하려고 지난 2, 3년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왜냐? 일단은 기술의 세대가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인데 저희를 빼고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현재 다 1세대 기술까지밖에 사용을 하지 못해요. 특허랑 기술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프레젠트를 했을 때 그 CJ에서 이식하신 분이 대표님이 그 교수님이 맨날 얘기하던 그 기술을 우리 본사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게 바로 2세대, 3세대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이 없이는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 출시 자체가 안 돼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CJ부터 해서 그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다 실패했어요. 이름 얘기해도 되나? 아토미라는 회사 왜냐하면 저희도 듣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그 아토미가 이 마이랩 같은 거 출시하고 싶어가지고 CJ 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서 그 많은 회사 마크로젠이랑 그렇게 발악을 하다가 현재 다 실패해서 다 드롭됐어요. 제가 알기로. 네.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이 제품이 이게 이 반응도 리스폰시브네스 비반응자를 다 바꿔낼 수 있는 기술인데 왜 누군들 안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이 2세대, 3세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 우리나라에 있는 거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1세대 기술밖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세대 기술은 뭐냐? 사람의 변을 받아서 유전자 분석기로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밖에 분석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하는 퍼포먼스,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 뷰티레이트 그리고 맞춤형으로 뭐를 먹었을 때 실제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해요. 3세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피마스라는 기술, 이거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게 그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한 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피마스가 없이도 예를 들어서 그 애톰이라는 회사도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변을 한번 내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하고 1번 유산균을 한 달 동안 먹고 변을 또 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을 워시아웃,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변을 내서 그러면은 1번 유산균을 먹었을 때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변을 내고 분석하고 2번 유산균을 한 달을 먹고 다시 변을 내서 2번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변을 내고 3번을 한 달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해서 3번 먹으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시고 나면은 나는 4번 먹으면 제일 좋구나. 그러고 4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거의 1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돈을 수백만 원을 써야지만이 분석을 12번을 해야 돼요. 전후 6개 제품에 대해서. 아메이가 제품 8개로 늘리면 그들은 이걸 답이 안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이 변을 저희한테 딱 보내는 순간 저희가 여러분의 디지털 트윈을 한 번에 만들어내요. 6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고 초단기간 안에 여기에다가 미생물을 이미 처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1, 2, 3, 4, 5, 6번을 먹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6번을 먹었을 때 가장 좋게 변하는구나. 이거를 바로 탐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드리는 게 저희가 가진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아메이가 2015년에 점을 찍어놓고 2016년에 저희 회사한테 투자를 하면서 20년 독점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야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해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셨거든요. 아메이가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야 이 볼품없는 이게 뭔데 그러지? 하고 저희가 이 기술을 들고 아모레퍼시픽에 가서 발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본부장이 이거를 듣더니 저희 서 회장님이 이거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서 회장이 진짜로 그 큰 벤 타고 저희 회사 와가지고 경호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미팅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저희 회사에 55억을 투자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 가서도 얘기했더니 또 서 회장, 그 서진석 의장을 만나야 될 거 만났더니 서진석 의장 또 투자하고 CJ도 투자하고 했는데 결국은 아메이랑 20년 독점이 걸려 있어서 저희는 아무랑도 비즈니스 하지 못하고 이 특허가 끝날 때까지 아메이 하고 이거는 마이레브 그래서 애터미가 어디고 아무도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은 아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저희가 임상으로도 검증을 했고요. 실제로 섭취 전후에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상당히 잘 증가한다는 걸 검증을 하고 출시한 제품. 이번에 뷰티레이트 지수도 새로 나왔죠. 이 뷰티레이트라는 물질 하나만 가지고도 과학계가 이렇게나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비만, 뇌, 항염증, 항암 반응, 면역 증강, 대사, 장안의 뷰티레이트 하나만 높여도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에요. 근데 이 뷰티레이트를 아직도 제약회사들이 이 뷰티레이트 하나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가끔 아마존 가서 소디움 뷰티레이트 뭐 이런 거 보고 뷰티레이트 파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디움 뷰티레이트는 먹어봐야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레이트는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못 드셔보셨어요. 왜냐? 얘가 여러분 똥냄새의 원천이거든요. 이 뷰티레이트가. 이거를 드셔보 이 뷰티레이트가 아주 미량으로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은행이 떨어져 그 냄새가 엄청나죠. 정말 미량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냄새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 속에서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이 이 뷰티레이트를 하루에 10g을 넘게 만들어요.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뷰티레이트 레벨을 하나만 높아도 항암부터 항염증부터 뇌 기능까지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아메이랑 2015년도부터 해서 이 피마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 이 피마스라는 기술을 놓고 이제는 어떤 것까지 가능해졌냐면은 여러분이 변 하나를 보내면은 그 변을 딱 보고 나서 여러분이 에코를 만드는 사람인지 못 만드는 사람인지, 밀크시슬 먹어서 효과가 있는지, 더블엑스를 먹으면 몇 프로나 흡수가 가능한지, 유로리틴을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다 나와요. 이 디지털 트윈 하나로 엄청난 양의 복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회사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또 뭐를 할 수가 있느냐? 디지털 트윈을 10개로 더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에코를 못 만드는 사람인데 이소플라본을 놓고 어떤 미생물이 같이 들어갔을 때 내 장내 미생물을 자극해서 에코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지 이거를 검사하는 것도 결국 이 피마스라는 기술 없이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미 하나하나 다 찾고 있어요. 에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바꾸는 거, 유로리틴 만드는 사람거든요. 그로잉랩 데이터를 보면서 같은 나이에 같은 성장판 상태인데도 유독 성장세가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변을 빼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섭취하는 거에 비해서 칼슘 흡수량이 월등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칼슘 같은 무기물의 흡수도 미생물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 저희가 하나씩 다 찾아냈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 특허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건복지부 때문에 그 말을 다 하지만 못하는 거지 이미 저희가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보면은 용종이 장에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이미 거의 95% 이상 확률로 다 맞춰요. 이런 것들 결국은 시대가 다 풀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결국은 이게 다 풀리고 그때 되면은 마이 웰네스랩과 마이랩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분석을 해서 그 디지털 트윈의 합성을 통해서 헬스 디지털 트윈과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 두 개를 융합함으로써 초개인화된 파이로 뉴트리언트의 활용성 증가라고 하는 비반응자가 없는 그 세상을 아메이가 열어. 이거는 앞으로 10년, 20년 그 어느 회사도 쫓아오지 못하는 길을 아메이가 이미 엄청난 대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전반적인 반응도를 개선하는 파이토프로틴도 흡수 잘 돼요, 더블엑스도 흡수 더 잘 돼요, 오메가3도 흡수 더 잘 돼요. 이런 거를 하면서 10만 건이 넘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반응군과 비반응군이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을 이미 다 색출을 해놨어요. 반응군이 가니까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의 꿈이었어요. 사람의 유전자는 아무리 특이한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식이 불가해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금 이제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식을 가능해요. 그래서 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비반응자에게 이식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였느냐? 그게 엔자임 바이옴이었어요. 엔자임 바이옴이 뭐였냐면은 아까 저는 파이토프로틴 반응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겉모닝을 해도 가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겉모닝을 하면은 저는 다 뷰티르산이나 유기물로 바뀌어가지고 다 흡수가 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반응자는 거의 5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비반응자인데 이 비반응자는 파이토프로틴을 드시면은 뭐 이게 그 재작년에 논문으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가 파이토프로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거를 먹으면 일단 처음에 저희의 장내 미생물은 다 가스만 만들어요. CO2, 수소, 황화수소, 메탄.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계란 썩는 냄새도 나고 황화수소가 나오다 보니까 가스만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저와 같은 반응자는 여기를 넘어가요. 이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여기 초록색은 다 유기산이에요. 가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유기산으로 바뀌면서 아세테이트, 아세틸 COA, 크로토닐 COA, 뷰티레이트까지 하루 종일 이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반응자, 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무슨 미생물이 있는지를 핀포인트를 해냈고 찾은 게 20701이라는 미생물이에요. 이 20701 미생물을 같이 넣어주면 이게 파이토프로틴인데 소이딘 파이토프로틴의 단백질 분해량 배수가 3.6배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최적화하기 위해서 효소랑 같이 붙였더니 분해율 지수가 4.5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엔자임 바이옴을 드시면 속이 편해지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되게 놀랍게 느끼시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뭐를 먹어도 이게 왜 불편해? 자기 전에 삼겹살 먹어도 왜 잠을 못 자? 이거 그냥 분해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탑 10%의 사람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람들 장에 도대체 어떤 미생물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속이 편하게 사는가, 그 미생물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드시면 그 미생물이 이식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미생물은 이식은 하지만 정착은 안 돼요. 작용을 하고 변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드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최소한 이 이식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인스파이어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엄청난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10만 건이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반응도에 대한 비밀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즉시 미국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수조 원을 투자했어요. 수조 원을 투자해서 매년 3,000명씩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10년 동안 해서 3만 1,000건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그게 얼마 전까지 세계 최대 데이터베이스였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우리나라가 수백억을 들여서 1년에 1,000명씩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마 제가 최근에 들은 게 8,000명 정도 모았대요. 1년에 1,000명씩 해서 8년을 한 거예요. 저저번 달에 아메이가 한 달에 6,000명을 모았어요. 한 달에. 우리나라 정부가 6년 동안 모은 거를 한 달에 모았어요. 한 달에. 지금 아메이는 10만 건이 넘어갔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이 안에 이 모든 반응도와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극장 나오는 할머니 같은 그런 슈퍼 컨트롤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까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마이 웰네스 랩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혈액 지표가 같은 60살인데 40살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 웰네스 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운동해? 어떤 음식 먹어? 이 사람들은 잠을 몇 시간이나 자는 거야?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도대체 어떤 상태이기?
그 모든 데이터가 아메이에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길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2분만 하고 죄송해요. 저 시간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죄송해요. 2분만. 제가 인스파이어에서 했던 얘기인데 유튜브나 쿠팡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잖아요. 사실 10년 전에 유튜브라는 기업이 이렇게 클 줄 알고 주식 사놓으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유튜브?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제 친구들이 옛날에 언론정보 애들이 뭐 UCC 한다고 해서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뭐 이런 거 하고 했을 때 진짜 제가 욕을 그렇게 했어요. 야, 이 쓰레기 같은 거 누가 보냐? MBC에서 무한도전 보고 여명의 눈동자 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랬는데 걔네들이 지금 초대박이 됐어요. 초대박이. 근데 이 유튜브가 성장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데이터베이스예요. 유튜브는 최초의 미디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제가 하나 예전에 제 경험을 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제가 TV를 보는데 진짜 채널을 계속 5번에서 시작해서 280번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5 누르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TV를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1시간을 보는데 채널 돌리는데 30분이고 보는 거 30분밖에 안 돼요. 계속 채널만 돌리게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유튜브 딱 여는 순간 저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유튜브는 내가 뭐 봐야 되는지 나보다 훨씬 잘 알아요. 유튜브는 끄는 게 문제지 유튜브는 멈출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돈은 우리가 다 돈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은 어디다 쓰는 거냐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뭐가 원하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풀어낸 게 미디어였어요. 그거를 최초로 풀어낸 게 쿠팡이었죠. 쿠팡이 들어가면은 너 계란 살려고 왔지. 너 계란 산지 2주 됐어. 야, 너 이거 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사면 이것도 사면 너 파스타 면 안 샀어.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근데 아직도 터지지 않은 핵폭탄이 하나가 나온 게 이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 아직 하나도 터지지 않았어요. 헬스케어로 오면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3년 뒤에 무슨 병 걸릴지 아세요? 그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홈쇼핑 보고 오, 저거 나 같아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와 이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 터져버리면은 여기는 쿠팡이나 이 유튜브 수준의 핵폭탄이 아닙니다. 여기는 진짜 엄청난 핵폭탄이 터지는 건데 그거의 시작을 아메이가 최초로 시작을 했어요. 아메이가 현재 최고예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그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현실이에요. 8만 건도 저희 이미 아웃데이트 됐고 이미 10만 건이 넘어가 버렸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에서 3만 개 모았고 우리나라 1년에 1000개씩 모아서 지금 7000개, 8000개 왔는데 아메이 혼자 10만 건이 넘었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게 지금 과학자들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가 뭐냐? 앞으로 다가오는 그 장표가 여기 없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에 있어서는 아메이가 최강자라는 것을 전 세계 모두가 다 알아요. 여러분만 모르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이제는 그냥 이거 많이 먹어 이 제품을 파는 거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이 웰네스랩 데이터를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네가 3년 뒤에 무슨 병이 걸릴 취약성이 있고 너는 뭐를 먹어야 되고 네가 뭐에 반응자고 비반응자고를 하나씩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리더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품을 파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거보다 훨씬 더 다가오고 있는 큰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 20년은 아메이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진정한 리더예요. 여러분 아메이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해 나오고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청룡열차 타고 날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